안녕하세요. 전직 승무원인데 난기류는 여전히 무서운 우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25년 기령의 노장 에어버스 330-300 탑승기입니다. 올해 1월에 새로 오픈한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도 같이 담았어요. 여기는 인천공항 2터미널이고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구장을 통과하고 바로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라면 도서관이랑 아케이드 오픈할 때 엄청 핫했는데 실제로 어떤지 가볼게요. 출구장 253번 게이트 맞은편 4층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입니다. 여기 라운지가 좌우로 두 개가 있는데 올라왔을 때 우측이 기존에 있던 라운지고 좌측에 있는 게 올해 1월 아시아나 2터미널 이전에 맞춰 새로 오픈한 라운지입니다. 대한항공 어플 기준으로는 4번 라운지예요. 입구의 카운터부터 안쪽 인테리어는 기존의 다른 라운지들과 무드는 동일하게 대한항공 라운지 특유의 갤러리 혹은 호텔 무드로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안쪽도 꽤 넓은데 음식 구역이랑 케이블 구역을 깔끔하게 나눠놨어요. 바 섹션도 별도로 있는데 주류든 다른 음료든 여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빠지면 안 되는 비빔밥 섹션이랑 한밀드도 여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 라운지의 핵심, 라면 도서관을 가보겠습니다. 한켠에 책장처럼 봉지 라면들을 꽂아놨는데요. 이 뒤로 돌아가면 라면 조리하는 곳이 나옵니다. 라면은 자판기에서 뽑는 방식인데 그냥 선반에서 꺼내게 해놨어도 됐겠다 싶은데 굳이 자판기를 놓았더라고요. 구색은 좋습니다. 라면 조리기에서 셀프로 끓이면 되는데요. 한강에서 라면 좀 드셔본 분들이라면 방법은 다 아실 것 같지만 처음인 분들도 셀프로 할 수 있게 조리기 위에 사용법도 걸려 있습니다. 옆쪽에 콩나물, 대파, 김치도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껏 넣어서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법이 간편해서 외국분들이나 어르신들도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라면이 땡기네요. 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합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이제 아케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라운지 안쪽 바 섹션 옆쪽에 있는 오락실이라고 하기엔 기대치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냥 간단히 즐길 거리가 있다 정도의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인생 네컷 부스도 좌측에 있는데 직원한테 코드를 받아와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밖에서 찍는 거랑은 필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형 뽑기 기기들이랑 에어하키가 있고요. 두더지 게임 그리고 레이싱 게임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코인을 2개씩 주시는데 한 코인에 한 판씩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었어. 잘 하지도 못한 인형 뽑기로 2번 다 날리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동편 좌측 라운지 라면 스테이션은 진짜 너무 잘 해놨고요. 게임은 심심풀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요즘 이 터미널에 오면 대한항공 신도장으로 갈아입은 기체가 꽤 많이 늘은 게 보입니다. 이게 뇌이징이 무서운 게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왜 저랬지? 싶었는데 지금은 모던하고 심플한 게 은근 괜찮아요. 구도장이 이제 슬슬 촌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로 가겠습니다. 258번 게이트 대련으로 가는 K2873편 탑승해 보겠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에어버스 330-300 등록번호 호텔리마 7587 25년 된 기체입니다. 이 친구는 김포 제주 셔틀을 주로 뛰는데요. 김내다 중국 단거리에 간간히 투입이 되고 있어요. 330은 한때 대한항공의 주력기였는데 이제 신기재들한테 많이 밀렸죠. 26년이 다 되어가지만 내부 컨디션이 아직 잘 되어 있어서 보면 놀라실 겁니다. 242 배열의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앞쪽 캐빈과 뒤쪽 캐빈은 헤드레스트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앞쪽은 남색, 그리고 뒤쪽 캐빈은 버건디 컬러 헤드레스트를 달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인도된 기체인데 좌석을 교체해서 그런지 내부 컨디션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좌석 상단 패널에 있는 승무원 호출 등 튀어나온 구조랑 주황색 등을 보면 연식이 느껴지긴 합니다. 오래돼서 오버헤드 빈이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앉아서 쭉 둘러보면 기령답지 않게 내부는 쾌적합니다. 헤드레스트랑 시트 관리 상태도 훌륭하고요. 앞에 모니터, USB 충전 단자, 리모컨, 트레이 테이블 그리고 하단의 포켓도 깔끔합니다. 좌석 밑에 전원 콘센트도 두 좌석당 하나씩 비치되어 있어요. 앞차석이랑 간격은 대한항공 평균 32에서 33인치로 넉넉한데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기대어 앉아도 포켓에 안 닿고 여유롭습니다. 중장거리를 많이 안 뛰어서 그런지 리모컨도 거의 까진 데 없이 깔끔해요. 지난주에 올린 동바항공 유럽 노선에서 탄 332와 비슷한 사양인데 관리 상태가 다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레이 테이블 반접이식으로 짱짱하게 잘 달려져 있는데요. 동바항공의 너덜너덜했던 테이블이랑은 다릅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D종 인증을 하고요. 기내 엔터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가능한 스크린이고요.
최신 영화 업데이트된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어쩔 수가 없다가 가장 최신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에어쇼나 볼게요. 기내 인터로 이거다 싶어서 봤던 영화는 근래에 주토피아2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에어쇼 줌인 줌아웃은 안 됩니다. 저는 5기로 계속 해보다가 그 와중에 도어 잠금 방송이 나왔고요. 푸시백과 함께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으로 유니폼이 바뀐다는 썰이 있었는데요. 옷감 소재만 바뀐다고 합니다. 근무 중 움직임에 더 편하게 변경이 된다고 해요. 유니폼이 바뀌면서 저 AI 모델은 빠지나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아요. 신도장이 예쁘긴 하지만 다 바뀌어버리고 나면 저 구도장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활주로로 이동을 하고요. 비를 뚫고 330의 웅장한 엔진 소리 들으며 이륙하겠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순환고도에 올라오고 나서도 좌석 벨트 등이 꺼지질 않았는데요. 난기류를 뚫고 가는 와중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짧은 구간이라 5분에 데우는 한밀은 아니고요. 밀박스에 샌드위치, 예감, 그리고 물이 담겨 나옵니다. 샌드위치는 파리바게트예요. 받자마자 기체가 상하좌우로 아주 요동을 치는데 악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승무원 착석 방송이 나오고 승무원 착석하십시오. 서비스 중단 방송이 나오면 그건 정말 심한 겁니다.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29분 남기고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바로 착륙 준비로 넘어가야 해서 승무원들은 애가 탈 거예요. 인천은 비가 오더니 여긴 3월인데 눈보라가 칩니다. 아랫동네는 비가 오고 윗동네는 눈이 오니 비행 내내 난기류 만날 법도 하네요.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시스템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ANA 전일본 공수 옆으로 주기를 마치고 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6년 차로 접어드는 노장의 에어버스 330-300이었는데요. 컨디션 관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아직 몇 년은 더 현역으로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령을 모르고 탄다면 7, 8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게 되더라도 오래된 기체라고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프레스티지 슬리퍼이긴 하지만 222 배열로 가운데 열이 3석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탈만합니다. 브릿지와의 단차까지 챙겨주는 친절한 승무원을 뒤로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달 인천에 신규 취항한 따끈따끈한 썬푸꾸옥 항공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